여러분, 혹시 사과를 드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건강하려고 사과를 먹는데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먹어온 사과가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2배, 3배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사과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사과의 건강 효능은 오래전부터 인정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사과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는 물론이고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풍부한 식이섬유까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 향상, 소화 촉진, 혈관 건강 개선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같은 사과를 먹더라도 어떤 상태로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과를 드실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상황과 사과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최고의 궁합 4가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과 마지막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마사지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먼저 사과가 우리 몸에 해로워지는 첫 번째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색이 변한 사과를 드시는 경우입니다. 사과를 깎아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그냥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갈색 부분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면역력이 젊은 분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사과 껍질을 벗기거나 과육을 자르면 사과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게 됩니다. 폴리페놀은 원래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인데요. 문제는 이 성분이 산소와 만나면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과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갈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색만 변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산화된 부분을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활성산소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용어인데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해서 세포 기능을 저하시키고 심하면 세포의 유전 정보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상된 세포는 제대로 재생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성산소의 과다 축적은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같은 성인병은 물론이고 각종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피부 노화와 주름 생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줄이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과를 드실 때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있다면 아깝더라도 그 부분은 잘라내고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사과를 깎으실 때 스테인리스 재질의 칼을 사용하시면 산화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철 소재의 칼을 사용하면 칼에 있는 철 성분이 산화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과를 깎은 후 바로 드시지 않을 경우에는 묽은 소금물이나 설탕물 또는 식초를 탄 물에 잠시 담가 두시면 갈변 현상을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소금물의 경우 물 1리터에 소금 한 작은술 정도를 넣으시면 적당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만 담가 두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드실 만큼만 깎아서 바로 드시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깎아 두시면 아무리 잘 보관해도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남은 사과가 있다면 랩으로 단단히 감싸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뒤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른 단면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랩을 밀착시켜 감싸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런 갈변 현상은 사과뿐만 아니라 배, 바나나, 복숭아, 살구, 감자, 고구마 등 여러 과일과 채소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런 식품들을 손질하실 때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시면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의 경우 갈변된 부분에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사과 씨입니다. 사과를 드실 때 씨까지 드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간혹 사과를 통째로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 영양소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섭취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이때 씨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갈아서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분해되면 씨안화물, 쉽게 말해 청산가리와 유사한 독성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청산가리라고 하면 굉장히 무섭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물론 사과씨 한두 개를 실수로 삼켰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씨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의 양은 소량이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의 경우 몇 개 정도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해독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독성 물질이 조금씩 체내에 축적되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해독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씨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러움, 속이 메스꺼운 증상, 불안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혈압이 불안정해지거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 사과를 통째로 드시거나 갈아서 드실 때는 반드시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사과 씨를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과를 반으로 가른 뒤 가운데 심 부분을 숟가락이나 칼로 파내시면 됩니다. 요즘은 사과 심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전용 도구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니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건강을 위해 이 과정을 꼭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과와 유제품의 조합입니다.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은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제품 섭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사과에 부족한 단백질을 우유가 채워주고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 C를 사과가 보충해주니 언뜻 보기에는 완벽한 조합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소화 기능이 약하시거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 성분, 특히 사과산과 구연산은 원래 소화를 돕고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입맛이 없으실 때 새콤한 사과를 드시면 식욕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산 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인 카제인과 만나면 덩어리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게 됩니다. 위장에서 이런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용하기 어려워지고 음식물이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로 인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 수 있으며 심하면 속쓰림이나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만성적인 소화 장애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하면 대장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위산이 역류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사과와 유제품을 아예 함께 드시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화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일반 우유 대신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지방 우유는 지방 함량이 낮아 소화에 부담이 적고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우유처럼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현상이 적습니다. 또는 발효 과정을 거친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소화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두 식품의 영양을 모두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발효 유제품에는 유익균이 들어 있어서 오히려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반대로 사과와 함께 드시면 건강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식 궁합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게 같은 음식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달라지고 건강 효과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4가지 식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건강 효과를 훨씬 크게 누리실 수 있으니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과와 찰떡 궁합인 첫 번째 식품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눈 건강에 좋다는 것으로 유명한 채소인데요. 그 외에도 염증을 예방하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며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당근의 주황색을 내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의 망막 건강을 지켜주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특히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익혀서 먹을 때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당근의 세포벽이 열에 의해 부드러워지면서 베타카로틴이 더 잘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근은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영양 섭취 면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사과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며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과 변비 해소에도 좋습니다. 사과 한 개에는 약 4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2가지 식품을 함께 드시면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몸속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을 돕고 사과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변비라는 것이 단순히 화장실을 못 가는 불편함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배가 더부룩하고 팽만감이 느껴지는 정도이지만 오래 지속되면 변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심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해지면 장염이나 장 폐색 같은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장에 구멍이 나는 장 천공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장 운동이 젊은 분들보다 느려서 변비에 걸리기 쉬우니 평소에 장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근과 사과를 함께 활용하는 좋은 방법으로 주스를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 2개와 당근 1개를 준비하시고 올리브 오일 1큰술과 꿀 1스푼도 준비해 주세요. 올리브 오일을 넣는 이유는 베타카로틴이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지용성 영양소는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올리브 오일을 넣으시면 당근의 영양을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와 당근을 깨끗하게 씻은 뒤 사과는 껍질째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꼭지 부분과 씨는 반드시 제거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씨에는 독성 물질이 있으니 꼭 빼주셔야 합니다. 당근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끓는 물에 10분 정도 삶아줍니다. 당근을 삶으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주스의 질감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생당근을 갈면 식감이 거칠 수 있는데 삶은 당근을 사용하면 목 넘김이 한결 부드럽습니다. 이때 당근 삶은 물은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주스를 만들 때 사용해 주세요. 당근의 영양소가 물에 녹아 있기 때문에 버리시면 아깝습니다. 믹서기에 적당히 식힌 당근과 사과를 넣고 당근 삶은 물을 취향에 맞게 부어주세요. 되직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물을 적게 넣으시고 묽게 드시고 싶으시면 물을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꿀 한 스푼을 넣고 곱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꿀은 천연 당분으로 설탕보다 건강에 좋고 맛도 풍부하게 해줍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을 빼시거나 양을 줄여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든 당근 사과 주스는 장 건강은 물론이고 눈 건강과 혈관 건강까지 챙겨주는 건강 음료가 됩니다. 아침에 한 잔씩 꾸준히 드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당근 특유의 향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과의 달콤한 맛이 당근 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좋은 두 번째 식품은 꿀입니다. 꿀은 예로부터 천연항생제, 천연피로회복제, 천연항산화제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건강 성분을 가진 식품입니다.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섭취해온 천연 감미료이자 건강식품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약으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단순당뿐만 아니라 각종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효소 등이 들어있어서 영양학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사과와 꿀을 함께 드시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꿀의 천연 당분과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줍니다. 꿀의 당분은 소화 과정 없이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지친 몸에 빠르게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몸에 활력이 떨어졌을 때, 운동 후 피곤하실 때, 또는 아침에 기운이 없으실 때 사과에 꿀을 곁들여 드시면 기운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균성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로부터 목이 아플 때 꿀물을 마시거나 꿀을 먹으면 좋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꿀의 항균 작용은 두통이나 소화 불량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여 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특히 꿀의 항균 작용이 사과의 소화 촉진 효과와 만나면 위장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의 유기산이 위의 활동을 도와 소화를 촉진하고 꿀이 위 점막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속이 불편하실 때 사과를 얇게 썰어서 꿀을 살짝 뿌려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간식이 됩니다. 다만 꿀도 당분이 높은 식품이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과와 궁합이 좋은 식품은 땅콩버터입니다. 땅콩버터라고 하면 외국 음식 같고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첨가물이 적은 천연 땅콩버터는 오히려 건강에 매우 이로운 식품입니다. 땅콩버터는 볶은 땅콩에 약간의 기름과 소금, 설탕을 넣어 부드럽게 갈아 만든 식품인데요. 단백질과 불포화지방,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넘어졌을 때 크게 다칠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과 껍질에도 근육 강화에 기여하는 우르솔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근육의 성장을 돕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와 땅콩버터를 함께 드시면 근감소증 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특히 사과와 땅콩버터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땅콩버터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소화를 느리게 해주고 사과의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안정되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사이에 출출하실 때 사과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땅콩버터를 찍어 드시면 든든하면서도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다만 땅콩버터는 지방 함량과 열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 효과를 제대로 누리시려면 하루에 2큰술 정도만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버터 중에는 설탕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이 첨가된 제품도 있으니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과의 최고 궁합식품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미국의 유명 매체인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유일한 곡물로 선정될 만큼 영양가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슈퍼푸드라는 것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건강에 특별히 이로운 식품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귀리가 유일한 곡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귀리의 건강 효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귀리에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밥에 넣어 드시거나 오트밀로 가공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사과와 귀리를 함께 드시면 특히 심장과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귀리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g 이상의 베타글루칸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의 케르세틴과 귀리의 베타글루칸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이 안정되어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사과는 혈당 지수가 36 정도로 낮은 편이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55 이하면 낮은 편으로 분류됩니다. 귀리 역시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사과를 먼저 드시고 귀리밥으로 식사를 하시면 혈당 관리에 아주 좋은 조합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트밀에 사과를 썰어 넣고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드실 때 사과를 깍둑썰기해서 넣으시면 식감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꿀을 조금 넣으시면 달콤하면서도 건강한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사과는 이 외에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를 통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 특히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껍질에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거나 베이킹 소다를 푼 물에 잠시 담갔다가 씻어서 드시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과도 드실 때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 섭취량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사과가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기는 하지만 당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 후에 디저트로 드시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1개 정도를 식전이나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위염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의 산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소화에 도움이 되지만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장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과를 드시기 전에 가벼운 음식을 먼저 드시거나 사과를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과를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리거나 살짝 구워서 드시면 산도가 낮아져서 위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사과의 산 성분이 치아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과의 산 성분이 치아의 범랑질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데 사과를 드신 직후에 바로 양치질을 하시면 산 성분에 의해 약해진 치아 표면이 칫솔에 의해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신 후에는 먼저 물로 입안을 한번 헹궈 주시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 양치질을 하시는 것이 치아 건강에 좋습니다. 이 30분 동안 침이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컴퓨터 화면을 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건조해지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눈의 노화로 인해 안구건조증이나 눈 피로를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마사지를 하루에 한 번씩만 해주셔도 눈의 피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손에 있는 세균이 눈에 들어가면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 이 과정을 꼭 거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절대로 안구를 직접 누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구는 매우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손상될 수 있습니다. 눈 주변 부위만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손바닥 아랫부분의 볼록한 곳을 이용해서 관자놀이부터 눈 주변을 천천히 풀어주세요. 관자놀이는 눈 옆쪽 움푹 들어간 부분입니다. 적당한 힘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아프고 너무 약하게 누르시면 효과가 적으니 적당히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정도로 눌러주세요. 두 번째로 가운데 손가락을 사용해서 관자놀이와 눈꺼풀 주변을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눌러주시면서 코 쪽까지 풀어주세요. 눈꺼풀 위를 지나갈 때는 눈을 감으시고 아주 가볍게 눌러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엄지손가락 아래의 볼록한 부분으로 눈꼬리 위쪽의 부드러운 부위를 가볍게 눌러주세요.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 눈 주변의 근육 긴장이 풀리면서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눈썹 뼈 안쪽을 꾹꾹 눌러주시는데 이때도 눈에 직접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눈썹 뼈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부위에는 찬죽이라는 경혈이 있어서 눈 피로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검지손가락으로 콧대 양옆을 동그랗게 문질러 주세요. 이 부위에 눈물샘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눈물샘이 자극되어 눈이 촉촉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구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은 동작입니다. 여섯 번째로 검지손가락으로 코 옆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쭉쭉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부비동 부위가 자극되어 코가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가 막혀 있으면 눈도 피로해지기 쉬우니 이 동작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검지와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해서 눈 주변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 주세요. 피아노 치듯이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마지막으로 양 손바닥을 비벼서 열을 낸 다음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눈을 가만히 감싸주세요. 손바닥의 온기가 눈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이 상태로 20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각 동작을 20초 정도씩 해주시면 눈 주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져서 눈의 피로를 푸는데 효과적입니다. 안구건조증이 있으신 분들도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해주시면 더욱 좋고 시간이 없으시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과를 드실 때 피해야 할 3가지 상황과 사과와 함께 드시면 건강 효과가 배가 되는 4가지 식품, 그리고 사과 섭취 시 주의할 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색이 변한 사과는 그 부분을 잘라내고 드시고 씨는 반드시 제거해 주세요. 소화가 약하시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우유 대신 두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당근, 꿀, 땅콩버터, 귀리와 함께 드시면 사과의 건강 효과를 더욱 크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당근과 함께 드시면 장 건강과 눈 건강에 좋고 꿀과 함께 드시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땅콩버터와 함께 드시면 근육 건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귀리와 함께 드시면 심혈관 건강과 혈당 조절에 탁월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사과 한 알도 제대로 알고 드시면 약이 되고 잘못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과를 더욱 건강하게 드시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건강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함께 나눠주세요.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의 건강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